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어느 정도의 변동이 생겼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 확인합니다. 여전히 굳건합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 140.45%의 놀라운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에 4종목 담겨있고 모두 상승입니다. 특히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92%의 상승, 호텔신란 31%의 상승, 나머지 2종목도 소폭씩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2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차장팀입니다. 누적 수익은 15.47%고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코엘패션, AJ 렌터카, 모나미, 하림, 안트로젠까지 5종목 꽉꽉 차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이 오늘 조금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적 수익이 조금 빠졌는데요. 지금 수익을 하루 만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팀은 송동현, 정희진 팀인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전환이 됐습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기가레인부터 SK하이닉스까지 SK하이닉스만 1%의 수익, 나머지 종목들이 특히나 A프로젠, KIC, 텔콘, G트리비엔티 10%가 넘게 그리고 많게는 23%까지 손실이 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자, 4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15%대고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모두 보유 관점인 가운데 일신바이오 특히나 좀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17%대. 웰콘이 33.6%로 선방하고 있고요. 포대지 컴바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미투온까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김형철, 이성배 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46%, 마이너스가 좀 줄어든 모습인데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비즈니스원, PNE솔루션, 삼성SDS, 한전기술, LG하우시스까지 2종목 수익, 3종목 마이너스고요. 모두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자,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오늘 또 상승하면서 3위로 올라갔습니다. 오창록 차장의 코레아플래닛, 그리고 1위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총 10종목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스맥스, 페노션, 컴투스, NHN 엔터테인먼트, 코롱인더, 그리고 삼성전자, 동원FMB, BGF 리테일, 코웨일, 락앤락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수익률 대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룰로 진행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하게 되고요. 2분이 한 팀입니다. 한 팀으로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 10분이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출연료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신규 종목 제시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또 괜찮은 유망한 종목들은 편입을 하게 됩니다. 수익 실력과 매도 참여자가 이 안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74포인트대에서 거래됩니다. 여전히 약보합권 유지 중이고요. 3포인트 정도 현재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2484포인트대부터 쭉 빠져내려와서 2472포인트대까지 찍고 현재는 저점 대비 한 4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승권역에서 장 초반에 분위기 좋게 시작하다가 현재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환이 빨간불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1,375억 원 사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좀 오늘 오랜만에 팔고 있는데요. 887억 원 외국인 매도입니다. 개인은 668억 원 순 매도하면서 지수 상단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62.69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일단 860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의 분위기하고는 좀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일주 흐름들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850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조금씩 저점 위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상승권역을 아직 돌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외국인이 팝니다. 633억 원 좀 많이 팔고 있고요. 기관이 263억 원 팝니다. 개인만이 사는데 1,073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요. 원달러 환율 1,080원대 찍은 게 엊그제였는데 단 3거래일 만에 1,067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옵니다. 원화 강세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점검 부탁드리고요. 남은 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난주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이제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세 유입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 우위에 힘입어서 한 양 이틀간의 좀 상승 여력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한 2,430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다고 좀 보는데, 이러한 배경으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6월 12일 날 딱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뉴욕발 물가 압박 완화가 어느 정도 시장에 투심을 완화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 기준으로는 2,430선에서 계속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그 양상은 한 6월 초까지,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그 해까지는 약간 좀 계속적으로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계속 870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870포인트가 일봉 흐름상 60일선에 해당이 되는 그 저항 라인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코스닥 시장이 좀 하반기가 돌지만 아직까지는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850선까지 밀리게 된다면 약간 좀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는 반등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 중에서도 녹십자나 뭐 대한일팜 이런 회사들이 상승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줄기세포 그리고 바이오시미어, 여기가 좀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17일까지는 삼성바이오의 감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계속적으로 그 결과 발표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이오 중에서도 줄기세포 쪽은 좀 빠지면은 좀 한번 저가 매수로 해서 반등을 단기 차익 실현에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네. 단기 차익 실현 역시나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마이스터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남부 경협주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건설이니 뭐 이런 좀 현대엘리베이터니 이렇게 좀 강한 상승한 그 종목들을 쫓아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음 수혜 부각주 섹터로는 이제 철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두 개의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산업재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도 산업에 대해서 통신과 거기에 철도 통신이 아닌 철도에 들어가는 그 선로를 절삭하는 그러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산업재 폐기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뭐 건설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바탕으로 해서 뭐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도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철도의 경우에도 가장 그 유력하게 나오는 선로가 원산 쪽입니다. 원산 쪽에 이제 강원도 쪽을 기반으로 해서 시멘트를 북쪽으로 운반하기 위한 철로 개설 사업이 아마 여기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회사는 거기에 이제 철도에 대한 검수 설비, 거기에 들어가는
사륜에 대한 선반, 전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안전적인 회사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북 경협 수주로 다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 오늘도 좀 장중에 한 10% 있는 이상 상승하는 좀 그런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약간 좀 반납을 했지만 현재가에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한 8,000원 잡고 짧게 잡으시고 목표가는 이 회사 시총이 지금 한 1,200억 내지 2,000억 정도, 1,100억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목표 시총을 한 2,000억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한 23,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23,000원이 아니 28,000원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에코마이스터 한번 지켜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자, 슈퍼듀오 매치 월요일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장 팀이고요. 지금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종목은 5종목 중에 한 종목이 지금 매도 처리가 됐고요. 4종목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140%가 누적 수익률이 넘는 팀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지훈 차장부터 바로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지금 대림산업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급적으로는 뭐 크게 수급이 붙어주지 않지만 뭐 기관 쪽에서 다시 소폭 다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기 추세, 그다음에 중기 추세, 단기 추세 정배열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올려드리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수급이 뭐 깨지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추가 상승에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인 실적이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의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 그 화장품 사업부의 비디비치인데요. 비디비치가 지금 1분기에만 해도 영업이익률 20%대를 육박하면서 연간으로 영업이익 90억대 육박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화장품 사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60억 수준인데 50% 넘는 영업이익 성장세를 예상을 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을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면세점 사업이 70%가 화장품 사업이기 때문에 동사의 화장품 사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 외에도 그 색조 ODM사 신세계 인터코스와의 시너지 효과는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갖고 있는 HMB 채널 같은 유통사 입점을 통해 브랜드 입지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어서 브랜드에 대한 동사의 매력이 계속 급부상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적정 밸류로 봤을 때도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20만 원까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 중장기 추세인 가격대인 좀 짧게 잡아서 13만 5천 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목표가 다시 17만 5천 원으로 좀 올려잡고 끝까지 수익 극대화하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림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갈 수 있는 여진 크죠? 네. 대림산업 일단 주가 수익 비율 퍼 기준으로 4배 수준에서 극심한 저평가로 판단하고 있고 오늘 좀 상당히 좋은 탄력이 5%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좀 더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1분기 지난번에도 한번 건설주 관련해서 짧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 실적 발표 시점이 뭐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와 구조적으로 다르게 해외에 대한 그 상당 부분 손실을 털었고요. 손실 부분이 상당히 감소되고 그리고 저마진의 프로젝트를 상당히 지향하면서 마진율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대림산업 역시도 지배구조 개선이 경영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전 사업 부분에서 개선된
영업이익을 나타내서 컨센서스를 75% 상회하는 상당히 1분기에 호실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원가율을 상당히 낮추면서 굉장히 그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적자였던 토목사업 원가율이 92%까지 정상화되면서 상당 부분 영업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빅 현장, 그리고 그 오만과 쿠웨이트의 라쿰 현장까지도 실적의 업사이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FRS 15 신회계 기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상승률이 10%에 불과해서 재무구조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GTX A노선 관련해서 신한 컨소시엄 우선 협상자 선정되면서 총 8천억 가까운 수주를 확보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파워의 4배의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그 8만 예. 지금 87,700원이거든요. 8만 그때 그 단기 그러니까 손절가를 8만 원 정도를 잡아드렸는데요. 네. 8만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10만 원까지 중장기 목표까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서 수급적으로도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림산업도 여전한 보유 관점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현진 팀장님, 나머지 3종목 받아봐야 되는데 한 종목은 또 매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 처리가 된 이제 오이솔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5G 관련주로서 이제 테마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경약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5G 관련주의 수급이 약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G 관련주라고 다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5G 관련주 내에서도 잘 달리는 종목은 잘 달리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수급적인 차별화에서 오이솔루션이 약간 소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뚜렷하게 유입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평선을 모두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원에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나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종목 편입 예정에 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홀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종목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굉장히 견조하죠. 흔들림 없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돌파하면서 추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여전히 견조하고 특히 외국인이 굉장히 장기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텔신라는 어쨌든 그 중국 관련주로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유지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 유지합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호텔신라는 이제 면세점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약간 부진했던 그 호텔 사업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호텔신라의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 그 허용폭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유입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4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어간다면 호텔신라의 상승 추세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궁극적으로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 패턴입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매물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텔신라를 1년 안에 매수하신 분 중에 호텔신라로 손실을 내시는 분이 없어요. 그만큼 매도에 대한 압박이 적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13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노리고 홀딩하는 관점으로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노션 보겠습니다. 이노션도 비교적 장기간 이제 보유를 하는 종목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 그 시장 부진에 의해서 조금 하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이었던 4월 말에 고점을 돌파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된다면 추가적으로 7만 원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광고뿐만 아니라 비계열사에 대한 광고 수주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러시아 월드컵에 대한 효과도 조금씩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막상 6월달이 되면 아마 관심이 다시 한번 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광고 집행 건수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노션은 차트적인 위치도 부담이 없고 실적적인 모멘텀 그리고 광고 시장 성수기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치니까요. 여전히 현재 관점에서도 좀 무난하게 홀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종목 오이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새로 저희가 만나보게 될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코스맥스, 페노션, 컴투스, NHN엔터, 코오롱인더, 삼성전자, 동원FMB, BGF리테일, 코웨일, 락앤락 10종목과 함께합니다. 자, 김지훈 차장의 신규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일단 강하게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종목하고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 그렇게 두 가지 팩터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역시 분기별로 그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익이 개선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부분에서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이 1분기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매출액 전년 대비 32% 증가한 2,890억,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104억의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5개 분기 만에 증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사업, 그러니까 상해 쪽과 광저우 쪽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면서 실적의 상당 부분 기여를 했고요. 상해 법인은 약간 수익성이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광저우 쪽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게 잘 나왔고, 미국 쪽에서 뉴월드가 실적 반영과 기존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약 400% 정도 500% 정도 급증한 42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중국 화장품 수요 외에도 국내 쪽에서도 상당히 매출액이 하반기 역성장에서 탈피하면서 국내 쪽 매출도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지금 주가 수익률이 업종이 8.5% 수익률에 비해 상당히 32%대 큰 폭을 상회하면서 굉장히 좀 수익률 측면에서 코스맥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분간 이 추세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낮은 베이스 환경 그리고 개선된 외부 환경의 뚜렷한 실적 반등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주 지역 M&A를 비롯한 커버리지가 확대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브랜드샵 6호 인바운드의 감소의 악영향은 수출 물량이 저가에서 계속 세그먼트가 올라오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계속 실적이 추정된 부분이 실적이 2분기에 글로벌사 쿠션 제품이 리뉴얼로 수출 성장세가 회복이 되고 있고 한국 브랜드사의 해외 진출 가속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6호 인바운드 실질적인 귀환 효과가 2분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한국 법인 쪽에서도 3월 대비 4월달, 5월달에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은 시장 회복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쪽에는 국내 법인도 10%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이고 해외 법인의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 쪽 연간 매출 100억대 이상의 프로젝트가 3건 넘게 진행되면서 상당한 그 매출 증가를 통해 연간 30% 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주요 고객사 리뉴얼 제품이 2분기 말부터 생산이 시작되면서 2분기에 상당히 순이익단에서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화장품 업종 관련 매출 관련해서 해외 매출이 70% 넘게 해외사 직간접 수출 포함하면 해외 사업이 70%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추가 상승이 여력이 있다고 남아 있어서 코스맥스는 지금 가격대가 아닌 한 10% 이상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좀 한번 신규 관점으로 진입해 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16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또 신규 관점이다. 다음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페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노션은 생각보다 좀 1분기 영업이익이 440억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BDI 지수, 건화물 운임 지수가 하락하는 비수기에 실적 시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상당히 하회했고, 원화 강세가 영업이익 규모 하락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늦게 BDI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가도 증가세에 있어서 향후 실적 개선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동반 상승인데요. 가격의 효과와 물량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의 효과는 BDI 지수의 상승, 그리고 물량의 효과는 BDI의 상승폭보다 이제 BDI의 절대 수준인데요. 시황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량, 특히 스팟 용선 부분에서 전반적인 활동성과 연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분기말 기준 용선의 그 선대 가격이 150척으로 QOQ로 약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 춘절 이후 BDI 반등이라는 계절성이 깨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부진했고, 발레의 1분기 철광석 생산량이 연간 4.9% 감소하면서 그 패너션의 실적에 영향을 미쳤으나, 연간으로는 3억 9천만 톤의 가이던스를 견조하게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분기부터 그 대형선이라고 하는 케이프선이 지수가 반등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벌크선의 공급 증가는 연간으로 2% 여전히 제한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급 수준을 감안했을 때 운임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아진 변동성이 부담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 계약 중심으로 탄탄한 패너션만의 수익 구조와 시장에 대한 높은 대응력으로 수익 구조에 대한 안정적인 전망이 패너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악화로 인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중장기 시장 개선 부분, 그 다음에 장기 계약 수주 재개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해 1분기 평균 BDI 1176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 제가 오늘자 보니까 1453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 수기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패너션 한 7,000원대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너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은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는 1분기 매출액이 1,140억, 영업이익이 394억으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상당히 견조했고요. 1분기 매출 안 좋았던 이유는 역시 연말 패키지 이벤트에 따른 그 마케팅 효과 부분, 그 다음 원화 강세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4% 정도 역성장했다는 부분인데요. 환율에 대한 악재가 가장 컸고, 연말에 공격적인 이벤트로 좀 실적 부진한 전망이 있었지만, 환율 부분을 제외할 경우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매출 수준이다. 상당히 실적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3분기 출시 예정자인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 기존 출시 계획 2분기 그대로 CBT를 진행하고 있고, 3분기의 글로벌 출시 계획 진행에 따라 계속적인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보유사 액티비전의 기대치를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돼서 상당히 흥행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머너즈와 MMORPG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매뉴얼을 기반으로 개발 중에 있고, 서머너즈 IP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속성과 스킬을 활용해 전략적 요소를 가미해 개발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연내 출시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방향성이 좀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화답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 e스포츠가 단순히 이제 브랜드 마케팅 수준에서 글로벌 스트리밍으로 활용되면서 본격적인 보는 재미를 주는 이벤트로 좀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리고 실적 바탕이 1분기를 저점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 패턴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너즈워 연말 프로모션 기저효과, 그리고 2분기 서머너즈워 대규모 업데이트로 매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카이랜더스 출시 7월 8월에 예정이 된 만큼 신작 출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 구간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작 관련된 신작에 대한 기대, 체인 스트라이크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보고 있어서, 지금 오늘 좀 컴투스 주가가 단기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받고 있지만, 좀 더 추가 상승이 여전히 분명하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상 밖의 그 보드게임 매출 규제 완화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그게 체결 안 되면서 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1분기 PC게임 매출이 70% 넘게 상회하면서 여전히 규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7.2% 증가하였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신규 흥행 게임에 대한 부재한 부분이 최근에 2분기에 리듬 액션 게임 PC 아일랜드 2와 하반기에 크리티컬 옵스 등 라인업이 신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이코 간편 결제 서비스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1분기 거래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연간 거래액은 6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프트샵, 적립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쿠폰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염두에 둔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마케팅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점이 상당히 적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페이코 쪽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페이코 외에도 페이코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자회사 인크로스가 상당히 협업을 통해 타겟팅 광고 사업의 이익이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지분 37%를 보유한 자회사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2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으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매출이 한 40%, 영업이익 152%, 연결 실적으로 증가 전망을 예상하고 있어서 NH 엔터테인먼트 과도하게 좀 30% 넘게 빠져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하반기에 좀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가격대는 좀 단기 바닥권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상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시나 봐요. 네, 지금 가격적인 일단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이 조금 붙어준다면 좀 더 상승 탄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코오롱 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오롱 인더의 핵심은 하반기에 신증설 효과랑 신규 부분 매출 확대 부분입니다. 상당히 산업자재 부분 쪽에서 원료 가격이 굉장히 상승 효과를 때문에 계속적으로 EPS가 하향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1분기 실적이 역시 아까 원료 가격의 상승 부분, 그다음 $1 환율에 대한 하락 부분이라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다행인 것은 필름과 전자재료, 그리고 화학사업 부분에서 나름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이 컸고, $1 환율 상승도 부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부분은 하반기에 상당히 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타이어 코드 판매 가격이 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하반기부터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반기 대비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자재 수익성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업인 타이어 코드 물량, 증설 물량 본격적으로 상업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5% 넘게 증가할 전망이라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쪽으로 드라이빙 시즌이라 돌아왔는데, 드라이빙 시즌 도래 시 산업자재 부분 성수기 효과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고요. 연결자회사 코오롱 플라스틱 공격적으로 판가 인상하면서 POM과 EP 스프레드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되면 코오롱 인더의 마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션 부분은 중성수기 시즌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나일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나일론과 타이어 코드의 수요가 PET 타이어 코드 수요 일부 대체되면 이분 코오롱 인더의 실적 개선 모멘텀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더블 폰에 사용되는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 하반기부터 본격 양상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상용화는 내년부터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매출이 선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내 유일한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필름 부분 실적 개선이 코오롱 인더 지금 바닥권에서 좀 가격 올려줄 것을 보고 있고, 주가 수익 순 자산 비율로도 PBR 0.9배 과도한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5종목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해서 내일 한 시초가 아니면 한 장 시작하고 1시간 정도 내에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종목 혹시 있습니까? 네, 사실 두 종목이 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네. 조금 더 흐름이 셀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페노션입니다. 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5,000원 단기 바닥권 찍고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양쪽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페노션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지 않나. 1-2% 조정이 나와서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가격대도 크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수익 내기 좋은 종목은 페노션이 지금 유의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현진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신규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 매도도 많이 나오고 추세도 하방으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국내 대표 저평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1등주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가로서 언제든지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됐었던 액면 분할도 중기적으로는 주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액면 분할 자체는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습니다만 이제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진입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죠. 삼성페이 사용자가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앱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페이 사용자는 지난해 3월 460만 명에서 1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반도체 업황에 고점 논란이 있고 또 수출도 약간 주춤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반도체 시장의 공급자 우위 환경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도 흥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지만 충분히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로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서는 이제 5만원대의 공방인데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 마감이 불가피하지만 내일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제가 가격 전략으로 손절가 5만원을 드렸는데 지금 5만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절가는 한 48,500원 정도까지 낮춰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중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는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고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55,000원 정도 1차적으로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실 만한 국내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동원 F&B입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 이제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1분기 영업이익이 229억 원으로 약간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에 대한 영향이 있었고 또 자회사의 수익성 악화도 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원화 투입 단가가 안정되면서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참치 원화 매입액이 1,400억 정도로 참치 원가가 하락했을 때 원가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원화 투입 단가가 10% 이상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유가공 제품 판매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우선적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한 상황이고 동원 F&B를 포함해서 유가공 업체들의 판매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그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 강도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인 동원 홈푸드 같은 경우 그 B2B 소스 제조업체인 삼조 세일텍의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그 식자재 유통과 간편식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간편식 시장의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한번 나오면 약간 기간 조정 거치고 급등 나오면 기간 조정 거치고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약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고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만 보시면 되는데 기관 수급 견조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분이겠죠. 한 27만원 부분, 안손절선 23만원 정도 잡으시고 종가 부분에서 공략해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편의점주를 제가 오랜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그 1분기 영업이익이 261억,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좀 있었고 또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실적 우려감이 높았었던 상황에서 부진한 실적이 확인된 만큼 불확실성은 상당히 완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지속적으로 PB 상품과 그 간편식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이익 개선도 시도하는 모습이죠.
특히 작년까지 진행된 공격적인 출점 경쟁이 좀 완화되면서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포 출점 속도 조절로 인해서 전체 매출 성장세는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은 점차 나아지는 모습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편의점의 그 최대 매출품이라고 하면 역시 담배거든요. 그래서 주요 상품인 담배 매출 같은 경우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 1분기 기존점 신장률은 담배 부분에서 플러스 6% 정도 성장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 마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기본 매출을 좀 보장해주는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는 지지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9만 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완만하게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종가 부분은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한 18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역시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 한 6,470억 정도, 영업이익 1,310억 정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판매 호조로 인해서 그 렌탈 부분 매출이 한 2.5% 정도 증가했고요. 지금 뭐 밖에 보시면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심각 수준에 이르는 날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기청정기 판매는 2분기에도 호조세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당연히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2분기에는 그 의료청정기와 신규 직수형 정수기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렌탈 부분의 그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경쟁 우위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 이익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사업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 법인이 50% 이상 고성장을 보이면서 전체 해외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중이고요. 앞으로 해외 진출국 확대로 외형 성장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9만원 초반대입니다.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종가 부근에서 공략을 하게 되신다면 목표가는 98,000원, 손절가 88,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역시 개인 투자분들께도 어느 정도 익숙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밀폐용기 전문 업체죠. 국내 홈쇼핑 채널에서 요즘에 락앤락 퓨어돈 마스크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퓨어돈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입니다. 출시 한 달 만에 한 120만 장 판매 돌파했고요. 지금도 잘 팔리고 있어요.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또 중국 지역에서 텀블러를 비롯한 용기 판매도 회복되는 중이고요. 또 2분기에는 중국 지역에서 전년비 20% 이상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베트남과 그 중국 지역에서 가동 중인 공장도 좀 안정화가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판매 관리비도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에 따라서 원가 절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와중에 원가 절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긴 관점에서 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비교적 견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주가가 약간의 수렴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상방으로 시세가 한번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4,0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한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락앤락까지 들어봤고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종가 매수해서 내일 정도에 한번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종목 중에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동원 F&B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보다는 이제 차트인데, 이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계단식의 상승을 조금 이어가고 있고, 또 윗꼬리가 많이 달린단 말이에요.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급등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또 급등이 나오면은 그만큼 매도하는 세력도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윗꼬리가 나올 때 이제 매도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단기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동원 F&B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급등이 나오면 또 윗꼬리가 달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윗꼬리에서 욕심을 많이 내지 않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한 5에서 7%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오늘 종가에 사서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중기로 가져가셔도 좋은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목표 수익률을 한 5에서 7% 정도만 잡고 너무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그 정도 수익률은 단기간에 좀 창출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FMB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신 뒤에 각각의 전문가 방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불스윙스타가 오현진 팀장이라고 하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어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한 종목 매도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채우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규로 편입할 종목은 말씀드린 5종목 중에는 이제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여서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련주가 주가가 대부분 높아요. 그런데 코웨이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만큼 가격 매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견조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5% 밀리는 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점을 높이고 있고 장기 이평선을 일단은 돌렸어요. 그런 만큼 그 이후에 단기 이평선까지 안정을 시킨다면 추세적인 우상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죠.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투자 기간을 한 1, 2개월 정도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접근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종가 공략 목표로 한번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000원, 손절가는 한 88,000원 정도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변동이 살짝 생겼는데요. 바로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면서 5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코웨이까지 지금 눈에 보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규 편입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 또 좋은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4477번님께서 유닛 테스트 종목 11,400원에 비중 20% 매매 전략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유닛 테스트 사신 가격이 너무 저가에 너무 정말 잘 사셨던 것 같고요. 네네. 굳이 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외국인의 그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견조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선은 뭐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장기와 중기, 단기를 정배열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좀 말씀드리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그 상당히 진입장벽 높은 수주 산업으로 고객사 설비 투자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난야 쪽에서 그 설비 투자 계획이 매출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의 매출액 803억, 영업이 268억으로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 모멘텀을 분명하게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에 쓰는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고 그 고속 버닝 복합 장비 같은 경우 국내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올랐지만 추가 상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 그 DDR4 같은 경우 고속 복합 버닝 장비가 계속적으로 채택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2018년에도 하반기까지 계속 그 장비가 추가로 DDR4 고속 복합 버닝 장비 채택률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낸드 플래시용 고속 버닝 장비 역시도 신규 매출이 성장 모멘텀,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D램 고속 복합 버닝 장비와 SSD 테스터가 신규 장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중국 업체로 수주가 개시될 경우 기업가치 재평가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회사 테스티안 인수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2015년에 유니솔라 유니총정 에너지 설립부터는 태양광 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 그 랜드 버닝 장비 매출에 대한 발생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그 다음에 3D 랜드 플래시용 그 고속 버닝 장비 같은 경우도 실제 매출에 대한 발생이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실적 추세는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굳이 손절선이라기보다 익절선을 꼽는다 치면 한 15,500원 정도 선을 이탈한다면 익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말씀해 주셨고요. 3448번님께서 녹십자 레셀 말씀해 주십니다. 72,316원, 20% 비중 어떻게 할까요, 오윤진 팀장님? 네, 사실 이제 저는 그 제약바이오주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 역시도 이게 4월 달에 하락을 했던 게 이 종목이 나빠서 하락한 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업황이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가 추세적으로 올라야 이 종목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텐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제약바이오주가 빠르게 올라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물론 개별적인 모멘텀은 있죠. 그래서 세포치료 사업 부분이라든지 제재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실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1분기에 좀 적자를 기록하긴 했어요. 그래서 2분기에 실적이 확실히 돌아설까도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주가 약한데 이 종목이 독약청청 갈 만큼의 모멘텀이 있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자면 일단 저점을 찍었으니까 추가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에 높고 이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도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는 전략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를 합니다.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는 관점을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제약과 바이오주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녹십자 랩셀의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저점을 조금씩은 높이니까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63,000원 정도까지만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63,000원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빠르게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63,000원까지만 설정을 하시고, 손절선은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52,000원 정도를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현재 물량에서 이제 보유하신 물량만 보유를 하시는 관점, 목표가는 63,000원에서 손절을 하시는 관점, 그리고 저점을 이탈해도 52,000원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동구바이오제약 35,800원에 비중 20% 너무 빠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준차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개인적인 견해로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좀 나쁘다기보다 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센티가 안 좋은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자금이 워낙 그 경역 관련된, 남북 관련된 주로 그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좀 그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진 듯해 보입니다.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좀 기관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6% 넘게 빠지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부과 중심으로 매출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고요. 그 전문 의약품 제네릭 중심과 제네릭 중심의 그 CMO 매출, 그다음에 줄기세포 키트 부분, 그리고 줄기세포 배양 화장품 관련해서 피부과 같은 경우는 피부 질환과 피부과 관련된 질환에서는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쪽에서 마진이 시장 자체는 약 3천억 규모로 좀 작긴 하지만 마진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주요 제품 매출액 알레스틴전과 더모타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견조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CMO 수탁 생산 관련해서 굉장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작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20% 넘게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2018년 기준으로 연간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15% 그리고 20% 넘게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그 코스메디컬 화장품 관련된 성장성을 믿으면서 동구바이오제약은 좀 그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이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75포인트에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됩니다. 2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으로는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빨간불로 전환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1,719원.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주고 있고요. 개인 외국인 쌍끌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5만원 지금 지키느냐 마느냐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입니다. 현대차도 빠지고요. 포스코만 상승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도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가 넘게 급락하고 LG화학이 유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하락합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859포인트, 860포인트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일중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죠. 867부터 855까지 빠졌습니다. 이후에 조금 반등세를 보이나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517억 원, 외국인 532억 원 매도하고요. 개인은 1264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각각 3%, 2%씩 빠지고요. 나노스가 급등 나오면서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HLB, CJENM도 낙폭이 좀 있네요. 특히나 HLB 3% 빠지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2종목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한 종목 빼놓고 모두 빠지고요. 메디톡스가 무려 지금 장 후반에 7%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김지훈 차장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차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외국인이 팔긴 했지만 뭐 그래도 무난한 장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저도 바이오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전히 좀 계속 바이오주 하락세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 관련된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철강주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학주 같은 경우도 조금 부진했지만 다시 그 유가가 그 계단적으로 레벨을 상당히 7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주에 관련된 그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 관련돼서 차별화돼서 올라오는 좀 인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남북경협주는 조금 물론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까지 계속 이슈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단기 과열에 대한 좀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IT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IT 관련되는 것은 워낙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 중에 저는 소재주를 좋게 보고 있는데, 소재주는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 발생 외에도 가격적으로 SK 머티리얼즈 최근에 그 남북 경협주 오른 거에 비하면 거의 오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재주는 충분히 상승 실적값 뒷받침돼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관련된 IT 소재주, 그 다음에 화학주, 그 다음에 증권주가 상당히 의외로 실적이 좋았거든요. 1분기에 연간 실적을 1분기에 다 달성했을 정도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 좀 선별해서 한국금융지주라든지 키움증권 같은 회사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업종들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영업부의 김지훈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0.06% 하락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2,47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858.70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68원에 정확히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이 시장의 첫날입니다. 예상보다 첫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양시장이 약세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수급을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기관들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겠고, 외국인도 지난주 금요일날에는 순매수, 오늘은 약 800억대 순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예상보다 시장의 훈훈한 가운데서도 기관들은 최근 4거래일 동안 매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관들이 지난 4거래일 동안 매도를 보이는데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 지난 4거래일 동안 결국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삼성전자 약세 가운데서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그널을 시장에서는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올랐을까요? 여전히 남북경협주가 끝끝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보이고 있고요. 통상 방산주에 대한 코멘트 있죠. 이제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과 소위 전쟁 이슈가 없다면 이런 방산주는 급락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소위 카카오 이슈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급등했었던 우선주, 이렇게 5개 리뷰를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먼저 그 남북경협협력주부터 말씀드려볼 예정인데요. 자, 이제는 이런 종목들 그동안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어쩌면 6월달 6월 12일까지 어떻게 보면 6.13 선거 전이죠. 이 남북경협주는 여전히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관들 그 가운데서 외국계와 개인들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북경협주가 왜 이렇게 상승했을까, 이런 어떤 리뷰를 좀 말씀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 인물 나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통상 우리가 폼페이오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 관련돼서, 즉 비핵 소위 폐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남한처럼 북한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언제까지 되냐면요, 2020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임기 마지막 2020년까지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결국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걸 보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임을 앞두고, 즉 2020년까지 이런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북경협주가 2020년까지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그때까지는 급등 때론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종목들 개인을 위주로 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과연 상승이 어떻게 갈까, 그런 부분들 퀘스천 마크를 좀 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차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15만 1,000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가 상당히 매도가 컸던 종목 관련돼서 이 현대차 종목입니다. 자, 며칠 전으로 이것도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포드, GM 그리고 토요타 등 소위 글로벌 메이커사 상대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현대차 관련돼서 앞으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할 것입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좀 보이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씩 좀 리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현대차 오늘 시세 흐름부터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현대차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약세 모습 보이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JP모건 그리고 메일리치 등 기본적으로 외국계가 오늘 22만 여주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매수 쪽은 7만 여주이기 때문에 외국계는 오늘 매도가 상당히 커지겠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 있는 그 GM의 주가를 보실 것 같은데요. 아무도 이것 때문에 GM이 그동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GM의 주가가 작년 10월달 어떻게 보면 $46, 최근 들어 약세의 모습 보이겠고요. 또 한 종목 가는데 포드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포드도 올해 들어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이나 포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저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포드나 GM이 주가 약세가 된 이유는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현대차 그리고 일본인 토요타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금보다 많이 부과해달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현대차를 비롯해 종목들이 약세 보고 있는데요. 물론 몇몇 데이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현대차를 관세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월가에서 바라본 시각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한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대차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결국 2020년 즉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현대차의 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외국계가 매도 많이 보이겠고요. 그런데 주가가 15만원대 보이겠는데 어쩌면 15만원대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 속에서 더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경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한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의견이 좀 분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LIG 넥스원입니다. 43,200원 오늘 2%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또 한 종목의 리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하나테크인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1.3%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이제 전쟁 안 한다 그러면 방산주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맞나 이런 어떤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마 차트를 통해서 리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한과 북한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제 방산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 시각이 현재까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 이런 모습인데요. 지난 4월 27일 남한과 북한의 소위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 잡고 나서는 LG 넥슨이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습니다. 즉 이제는 전쟁이 없을 거야 그런 관점 속에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4월 27일의 주가를 이미 회복했다고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예상보다 지난 3일날 급락 이후에 주가가 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미국에 있는 록히드 마틴의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주가가 비타 패턴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주가를 보시면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쩌면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손잡고 난 주가 급락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방산주 주가는 결국 하락할 여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즉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한 억지는 결국 군사력이기 때문에 시장에 우려하는 것처럼 예상보다 몇몇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방산주 주가 그렇게 급락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주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추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이슈가 있죠. 카카오가 11만 3천원대, 그러니까 3% 약세를 좀 보이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우리기술투자가 주가가 오늘도 7%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관련돼서 검찰이 조사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업비트란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업비트의 주가를, 업비트의 어떤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비트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이트에 대한 공지가 나왔는데요. 업비트 최근 들어서 검찰 조사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업비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검찰 조사 관련돼서 성실히 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및 입출금 등 업비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검찰이 바라본 시각 예상보다 부정적이랍니다. 즉 업비트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어쩌면 없는데도 가상으로 충전됐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업비트가 가상화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쇼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검찰에 조사하고 있지만 업비트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도 이것이 과연 정상적일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기술투자가 이 시각 현재 7% 급락으로 마감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업비트는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업비트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두나무가 기본 케어가 있지만 업비트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거래가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기술투자가 이 시각 현재 7%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지금보다 검찰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더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선주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상당히 어떻게 보여야 할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관련돼서 태형건설 우선주 그리고 동양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가 뭘까요? 우선주는 이것입니다. 보통주만큼 즉 의결권은 없지만 조금 더 배당을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주가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정확하게 딱히 설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유가종목 시장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한가 종목 관련돼서 13종목 관련돼서 이 시각 현재 계양전기 우선주 비롯해서 대원전도 우선주 그리고 성신약 우선주 마지막으로 태양건설 우선주 등이 전체로 급등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선주의 급등은 정확하게는 좀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게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개 종목 말씀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남북경협주가 여전히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딱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선주의 급등 마지막으로 업비트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관련돼서 5개 종목들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정리 한번 쭉 해주시고요. 내일장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오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좀 상승폭을 갔다가 또 하락도 갔다는 반복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마이너스로 지수를 좀 끝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분위기는 좀 좋았지만은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2%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장 내내 지수가 좀 흔들리는 분위기를 보여주었고요. 우선 개인 쪽에서의 순매수세는 계속 개인 쪽에서의 순매도 부분은 좀 있었지만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지수는 좀 좌지우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남북기념적 관련 업종들의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나타났고요. 비금속 광물 쪽과 그리고 건설, 철강, 금속, 전기가스, 기계업종 같은 이런 대북 관련주와 비슷한 어떤 제조업체들의 상승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장세를 나타내는 분위기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게 오늘 장을 보더라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신흥국 위기설 그리고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같은 외국인 자금 이탈 변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번 주 장세를 봤을 때는 제한적인 큰 등락과 큰 등락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 매매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는 2,440에서 2,500 20포인트까지 시장에서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에서 어떤 개인 종목별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 썬데이푸즈를 좀 말씀을 하겠는데요. 썬데이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죠. 위 베어스 더 퍼즐의 흥행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우선은 이 게임의 글로벌 출시가 5월 중순에서 지금 5월 중순과 5월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북미 시장에서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일 매출 추정치가 2억 5천만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러한 평가라는 부분이 이 퍼즐 게임들의 견고한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 iOS와 그리고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권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썬데이푸즈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유사한 포맷의 퍼즐 게임인 꿈의 집과 꿈의 정원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역에서도 흥행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썬데이푸즈의 위 베어스 더 퍼즐의 흥행 기대감은 더 크게 더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1월에 우리나라 출시됐었는데 1분기 평균 매출 봤을 때는 2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 1차적인 검증을 거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푸즈에 대한 관심을 내일장에서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썬데이토즈 내일장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